이번 영상에서는 우울성 성격장애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례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상태와 치료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울성 성격장애의 보편적 치료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임상 사례인 길민정 씨를 소개합니다. 길 씨는 30세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보충학습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성과의 접촉은 거의 없으며 연애 경험이 전무하여 결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불평등적인 아버지와 두 남자 형제를 보며 자란 탓에 이성에 대한 편견과 자신의 여성적 자아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주 우는 습관이 있으며 일상의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도의 우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몇 가지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및 해석을 살펴보면 다면적 인성검사 MMPI는 개인의 성격, 정서, 적응 수준 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입니다. 총 5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 로 대답합니다. 길 씨의 검사 결과를 보면 PD 척도는 상승, MF 척도는 저하된 것이 확인됩니다. PD 척도는 반사회성을, MF 척도는 남성적 여성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PD 척도 상승, 길 씨의 내면의 분노, 적대감, 반항심 등이 많으며 주변의 권위적 대상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MF 척도 저하, MF 척도는 연구가 덜 되어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임상적으로는 쉽게 위축되거나 자기 연민, 자기 비하적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 문장 완성 검사 SCT는 미완성 문장을 완성하게 하여 피검사자의 투사를 유도하는 심리검사입니다. 길 씨의 경우 4번 문항인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는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와 9번 문항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때때로 힘들다. 등의 문항에서 우울증적 사고가 잘 표현되었습니다. 100우울 척도 BDI는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길 씨는 15점으로 가벼운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이며 SCT 결과에서도 심각한 절망적 사고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도한 울음에 우울감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소동공격적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나무, 사람 검사 HTP는 집, 나무, 사람을 그리게 하여 대상자의 성격, 행동 양식, 대인관계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길 씨의 그림을 살펴보면 집 그림은 마루가 높게 그려져 접근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꽃이 핀 줄기가 뒷문으로 살짝 보이며 즐거움이 제한적이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손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무 그림은 잎이 부족하고 종이 밖으로 연장되어 좌절된 희망이나 포부,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 부족, 동기 결렬을 나타냅니다. 사람 그림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린 여자 그림은 힘없고 무표정하며 어린아이 같습니다. 길 씨의 핵심 문제는 신념과 감정에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열등감, 무능감, 여성적 자기 가치에 대한 양면적 감정, 그리고 나는 열등하고 무능하며 무가치한 존재다. 여성으로서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가족 환경과 성장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환경과 교육 관계가 건강한 여성적 자아 정체감 형성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길 씨에게 여성의 가치는 성적 매력에 있다는 잘못된 가치를 주입했으며 어머니는 이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여성은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며 경멸당하는 불리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길 씨는 애정 욕구에 대한 좌절감, 원망감, 주변 남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소동공격적 성격 패턴을 통해 과도한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는 수동적 공격성을 내포한 미숙한 대응 방식입니다. 길 씨의 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방해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의 태도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인해 진솔한 감정 표현이 어렵습니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내면의 수동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성격 특성으로 인해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라포 형성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주요 목표는 진솔한 감정 표현을 유도하고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케줄링 액티비티를 통해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감찰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마스터리 앤 플레저를 도입하여 나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 는 신념을 반박하기 위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매 회기마다 일주일 동안의 기분 좋은 일과 그때의 긍정적 감정을 기록하고 표현하도록 합니다. 치료 관계가 안정된 후에는 역기능적 신념에 대한 인지치료가 필요합니다. 부적응에 기여하는 역기능적 행동 패턴을 다루고 스스로 사고와 판단의 오류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 이성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울성 성격장애의 보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성 성격장애 치료에는 인지치료가 주로 사용됩니다. 인지치료는 부정적 신념이나 역기능적 정보 처리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완화시킨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논박, 설득, 자기 진술 변화, 경험적 가설 검증 등의 방식을 통해 인지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신념 변화는 치료자의 신뢰성이나 설득보다는 내담자의 행동 결과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울성 성격장애 치료 초기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울증과 변화에 대한 인지 모델 제시하고 치료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치료와 치료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탐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종종 부정적 자아관, 부정적 세계관, 부정적 미래관 등의 인지부조의 관점에서 부적절성이나 생활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있는데 우선 인지치료의 효과가 이미 확증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신념 외에 신체적 기술 부족이나 실생활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단일 모델보다는 다중 가설적 접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내담자와 치료자 모두 인지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자의 이야기는 결국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며 인지치료의 목적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써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환자들 중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순수한 권고나 반복, 호소와 같은 정도로 그들의 신념을 병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치료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매 회기마다 치료가 시작될 때 내담자와 함께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목표를 잘 세우고 다양한 점을 고려하고 자기탐색 훈련과 행동 활성화 기법이 유용합니다. 자기탐색 훈련은 1시간 간격으로 행동, 상황, 기분 상태를 기록하며 기분 변화와 조절 단서를 얻습니다. 치료 초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행동적 기법은 명시적 가설 검증의 맥락에서 수행되며 인지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행동치료 전략은 인지치료의 시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전략은 인지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고 변화의 결과가 일반화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치료 중기 및 후기를 살펴보면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갔을 경우 인지치료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변합니다. 초기에는 문제 파악, 무력감 극복, 관계 형성, 인지행동 치료의 개념 설명, 인지적 왜곡 지적, 교육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기 이후에는 보다 집중적인 인지적 탐색을 요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자의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사고 및 행동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후기에는 구체적 사고와 문제에서 삶의 일반적 신념과 가정으로 초점을 이동합니다. 후기로 올수록 내담자는 점차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일반적인 회기 구성은 화제 설정하고 과제를 검토한 후 각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적합한 인지행동 기법 선택하고 그 원리를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회기가 끝날 무렵에는 내담자에게 회기의 주요한 결론을 요약해보도록 시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과제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기는 구성됩니다. 자동적 사고 탐색 및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면 자동적 사고는 반사적이고 감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를 탐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념에 접근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동적 사고의 탐색과 수정은 치료가 몇 회기 지난 후 치료의 중심 화제가 됩니다. 자동적 사고의 탐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적 사고의 특성 설명을 대상자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하고 회기 진행 중 환자의 태도나 기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보인다면 대화를 중단하고 의식의 흐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질문하고 탐색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적 사고가 대인관계에 대한 것일 때 심상보다는 역할 연기가 효과적입니다. 역기능적인 사고 일지는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를 조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생각이 언제나 감정이 선행하는 것은 아니면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탐색한 자동적 사고의 평가는 평가 과정은 확신의 의미를 탐색, 타당성을 평가, 경험적인 방식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도 3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의미 탐색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의미 체계를 탐색합니다. 하향 화살표 기법도 유용합니다. 의미 탐색 과정에서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은 대부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미를 탐색한 후에는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증거 질문, 대안적 해석 질문, 함의 질문을 통해 확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가설 검증은 내담자가 행동을 통해 자신의 확신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이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검증하여 자신의 확신이 오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기 이후의 치료에서 주요 초점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여 어떤 가설이 맞는지 대상자가 검증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경우 결과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확신과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험 계획 시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실험의 목표는 내담자에게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자에게 있어서는 치료적 수단인 이 실험이 최소한 내담자의 기대에 있어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거나 실제로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나 가정과 같은 것들은 인지치료에서 검증되어야 할 가설로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평가된 자동적 사고를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고 실험을 계획한 후 대상자에게 귀납적 질문을 던집니다. 대상자가 사용하는 부정적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보고 재기인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재평가합니다. 이후 대안적 사고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행동기법은 행동지향적이며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동기법의 1차적 목적은 역기능적 생각의 수정이며 치료 초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수동적이며 무쾌락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집중력이 손상되어 있는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기저과정은 자동적 사고와 달리 특정한 사고 내용, 감정, 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일관적인 특징을 통해 유추될 수 있는 일반화되고 추상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기저과정은 자동적 사고를 둘러싼 의미체계를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자동적 사고를 관통하는 공통적이고 일반화된 규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저의 과정이나 규칙이 형성된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치료 회기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생활 사건과 감정 반응 및 행동이 보다 일관적으로 엮이게 되며 이를 통해 내담자가 보이는 대부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저 신념에 대한 접근은 어디까지나 협력적 경험주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저 과정이 명료화되고 이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우선 그 확신이 타당하게 여겨지는가를 질문합니다. 밝혀낸 기저 과정에 상충되고 모순된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직접 기저 과정을 변화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장단점 비교를 통해 변화를 유도합니다. 해야만 한다. 형태의 경직된 규칙은 반응 방지와 같은 행동 기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및 재발 방지를 살펴보면 치료 종결은 첫 회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단기 치료임을 명확히 하되 성격장애 발견 시 추가 치료 필요성을 알립니다. 또한 재발 방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치료의 단기적 특성을 강조하여 내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특별한 기법이나 이론을 교육하는 시기에는 진행 속도를 완화시켜 기능을 하는 구체적 기술을 확실히 배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 환자가 혼자가 되었을 때 다시 재발 시 환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논의하고 역할 연기를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발 방지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발이라는 것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를 반드시 평가를 해둬야 합니다. 기타 고려사항을 생각해보면 먼저 치료자와 내담자 관계 형성 문제로 저항에 대비하고 과제 완수가 치료의 유일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치료사는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치료자 자신과 내담자에게 있어서 변화 속도와 정도에 대한 기대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지치료가 모든 내담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성 성격장애에 주의할 것은 자살 문제입니다. 치료자는 자살 위도와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다룹니다.